들어갑니다. 1문단.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작하자마자 질문 던졌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읽으시면서 찾아야 되겠죠.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같은 말이네요. 어떤 경우에 반응이 잘 일어나고 어떨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읽으면서 동어 치환해서 연결해야 되는 단어 찾아주셔야 돼요. 반응 물질이 만나야 하는데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반응이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분자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반응 물질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른 조건이 더 요구되겠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 문장은 하나지만요. 적혀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하는 것 끊어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있어야 돼요.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두 번째,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아니나 다를까 조건 두 가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비례관계다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는 적어지더라. 당연한 얘기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활성화 에너지 수준인데 그 기준이 높아질수록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들은 적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응이 느리게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하는 건 반대면 반대다 하는 거니까 굳이 표시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경우에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정답으로 지금 제시된 게 이거인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반대로 낮아야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문단.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반응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얘기 나오겠네요.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자체를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준이 되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할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이 촉매라는 것이다. 이때의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부른다. 촉매의 종류 두 가지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로 구별했어요.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반응 경로 가로축 여기에 있고요. 반응물이 질소와 수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만나서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생성하냐 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가로축이래요. 그 다음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말 그대로네요. 세로축은 에너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설명해줬는데 지금 그래프는 실선이 하나가 있고 점선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 실선과 점선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적혀 있기를 실선은 촉매 공정이고요. 점선은 비촉매 공정이더라. 그러면 촉매를 활용했을 때는 실선처럼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촉매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지문 계속 갈게요. 반응물 얘네 둘이가요. 각각 존재할 때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계속 그래프에서 수시로 확인하시면 돼요. 얘네 둘이 각각 존재할 때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라는 것이 먼저 형성이 되나 봐요. 근데 얘는 비교적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실제로 그래프에 확인해 보시면 되죠. 어딨냐 하면 여기에 활성화 복합체 B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납득이 되실 테니까요.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둘은 바로 앞에 나왔던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의 A와 활성화 복합체 B의 에너지 크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랑 똑같다더라. 이쯤에서 우리가 이걸 왜 읽고 있는지 다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얘기 왜 읽고 있냐 하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활성화 에너지, 반응 여부의 기준이 되는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촉매를 활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촉매를 사용하기 전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원래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B와 A의 차이인 이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그래프에 그려져 있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촉매를 사용하기 전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C 위치, 암모니아는 여기서 생성이 됐었으니까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만들어진 최종 생성물이요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수준이 된 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10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실용성이 없었다.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부터가 본론이겠죠? 이런 반응을 일으키려면요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100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데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하거든. 실용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 반응을 있는 그대로 유발을 할 수가 없어서요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지금부터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겠죠. 아까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높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아까 우리 1문단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자의 수가 적어서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발생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공정에서는 반응한 활성화 에너지가 57kcal/몰이던 것을 산화철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12로 낮추었고 그 결과로 반응 속도를 무려 이만큼이나 빠르게 하고 반응 온도도 1000도씨 이상에서 400에서 500도로 낮출 수 있었다. 정리하고 갑시다. 당장 얘네가 만들어낸 대안이란 게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촉매를 사용을 했더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이 문단 시작할 때 촉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언급이 됐었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 있었고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 있어서 이거 두 가지 개념 구별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 있는 산화철이라는 게 무슨 촉매라는 얘기, 정촉매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정촉매를 사용을 해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3문단,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지금부터 어떻게 정촉매가 작용하는지 내용 나오겠죠?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 읽으시면서 순차적인 과정이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죠? 일단은 반응물 두 개가요. 촉매의 표면에 흡착, 달라붙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된대요. 이때 말하는 각각은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분자였던 게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서 기체 생성물이 된다.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이 반응은 우리가 아까 넘버링했던 1번에서 2번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이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되는데, 분명히 우리 시작할 때 반응물이 수소와 질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얘네 둘을 각각 원자로 분해를 해서 반응을 시키는 거였는데요. 이 둘 중에서는 질소가요. 더 반응 속도가 느리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가 지금 반응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더 느린 질소의 반응 속도에 따라서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더라. 왜냐하면 수소가 암만 빨리 반응이 끝나도 질소가 반응이 끝나기 전에는 이 전체의 반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더라.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당연한 얘기죠.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라고 적혀 있는 거, 아까 우리 3번 했던 그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암모니아로 바뀐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낮다는 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반응 단계들 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되므로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는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 그대로 재진술되고 있네요. 말하자면 촉매가 없을 때는 엄청 높은 활성화 에너지 하나를 가지고 반응을 유발해야 되는데요. 촉매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 속도를 줄이나 봤더니 단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요. 하나하나의 활성화 에너지는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되도록 만든다더라. 말하자면 20점짜리 수학 논술 문제 하나 풀래? 아니면 2점짜리 수학 문제 10문제 풀래?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이게 훨씬 더 빨리 풀릴 테니까. 4문단.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효소라고 하며 4문단은 지금부터 생물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범주가 바뀌었네요. 생물체 내에서도 촉매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효소라고 부른다더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효소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촉매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죠. 효소라고 하며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많은 효소는 온도가 35도에서 45도일 때 활성이 가장 크다. 온도에 관련된 설명 먼저 해주는 걸 보니까 온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pH 설명을 이어서 해주려나 봐요. 첫 번째, 온도가 어떻게 이 효소, 이 촉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정도 수준의 온도일 때는 활성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는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얘가 정촉매라는 얘기네. 계속해서 연결.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하지만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35도에서 45도씨에 해당할 거고요. 효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또한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도 기능이 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pH에 대한 설명.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갖는 성격이네요. 한편 끊을게요.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특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온도, pH 등의 영향을 받는 것과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질특이성은 완전히 별개예요. 한 가지 효소는 웬만하면 하나 아니면 하다못해 굉장히 유사한 몇 가지랑만 반응을 일으킨다 하더라.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며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말 그대로 특정한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특이성이라고 얘기한다. 효소는 촉매였고요. 기질은
반응물질이었으니까 생물체에서 효소라는 아이는 특정한 반응물질과만 결합해서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기질 특이성. 이쯤에서 이 앞에 있었던 그래프 다시 보시면 아까 분명히 비촉매 공정, 촉매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원래의 과정이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B와 A 사이의 이 거리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의 공정에 의하면 활성화 에너지 수준이 너무 높아요. 활성화 에너지 수준이 높다는 건 그만큼 반응이 느리게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매 중에서도 정촉매를 활용을 하더라. 이 정촉매를 활용을 하고 나면 이제 실선의 과정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한 번 반응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졌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느린 이 부분을 우리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였잖아요. 그 전에 촉매를 사용하기 전의 단계에 비해서 여러 단계로 쪼개졌지만 촉매를 사용하고 나면 활성화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1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화학 반응 전후의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높은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이 문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틀렸다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이 문단에서 얘기하기를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활성화 복합체 B단계였고요. B단계가 다른 상태보다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번 선지 바로 틀린 거. 2번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반응 속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1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요. 3번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 각 분자의 결합이 분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문단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안인 촉매를 사용을 해야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3문단에 의하면 촉매를 사용하면 일단은 각각이 원자로 분해된 뒤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단에서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문단에서 분해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3번도 맞는 말. 4번 촉매를 사용한 경우의 화학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화학 반응보다 여러 단계의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거 우리 읽으면서 파악했죠? 3문단에 언급돼 있었고요. 5번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어 치환시켜야 되겠네요.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원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커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1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 맞는 말. 2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B와 B-는 각각 가와 나 공정에서의 속도 결정 단계이겠군. B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는데 속도 결정 단계가 뭐였냐 하면 가장 반응 속도가 느려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라고 3문단에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 공정이 있고 나 공정이 있는데 각각에서 봤을 때 가가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여러 단계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B와 B-가 각각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 맞는 내용이다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2번, B에 비해 B-에서의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군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B보다 B-가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게 우리가 촉매를 사용하는 목적이기도 했죠. 3번, 가, 나, 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그 전에 촉매를 쓰지 않았을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반응 단계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거 세 개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새로운 반응이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4번, B-의 에너지의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겠군. 맞는 말이었어요. 3문단에서 질소의 분자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느려서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5번. 가, 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부터 틀렸다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촉매를 사용하는 순간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개의 반응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같은 반응이 될 수가 없다. 3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 1번.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기질의 pH와 관련된 것이다. 읽으면서 내가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실까요? 온도와 pH에 관련된 설명이 먼저 나왔고요. 한편이라고 하면서 기질 특이성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거든요. 한편이라는 표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온도 pH 얘기와 한편 이후에 이어지는 기질 특이성은 완전 별개여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구별해 주셔야 돼요. 2번, 효소의 활성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 맞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효소 자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pH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번,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에 의해 기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니었고요. 기질 특이성은 특정한 반응 물질을 선택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 반응 물질을 선택한 뒤에 반응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4번,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일수록 반응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아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높일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건 맞았는데요. 다만 그 범위가 35에서 45도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니까 온도랑 속도를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5번,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모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는 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부촉매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당장 지문에서 효소가 정촉매인지 부촉매인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만을 한다라고 언급된 적도 없고 지문에서 얘기하기를 온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는 반응 속도를 높인다라고 얘기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마치 정촉매처럼 활용될 수 있어요 라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효소가 부촉매로서 기능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4번 문제,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다. 우리 지문 1문단에서 분명히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지문에서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문제에서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을 유효 충돌이라고 한다 하더라. 유효 충돌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죠. 1문단.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농도, 압력, 온도, 촉매 등이 있다. 고체의 경우에는 반응 물질의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고체인 경우에만 표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나머지 기체나 액체일 때는 표면적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면 안 되고요. 선지 내려갑니다. 1번.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기 자체가 유효 충돌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선지를 읽으면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유효 충돌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표면적이 넓다는 건 아이들이 그 고체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네가 크면 클수록 자기들끼리 부딪히기가 쉬워지겠죠. 까지 괜찮을까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2번, 반응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반응 물질이 많아지므로 그렇죠? 이게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니까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하는 거 맞는 말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3번, 반응 물질들이 기체일 때 압력을 높이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증가하여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기체일 때 압력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마치 주사기에서 이 막을 낮추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기체 분자가 예를 들어 5개가 들어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위에 막이 있어서 압력이 낮았는데요. 이제 주사기를 내려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개가 더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되니까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도 맞고요. 4번,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 물질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지문에서 이런 내용의 근거 찾을 수 없고요. 이거를 과학 기초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출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찾자면 효소와 관련된 설명이 있던 4문단에서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4번 선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근거를 찾으라는 건 무리고, 그냥 온도가 높으면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 속도가 증가하잖아 라고 상식적으로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5번 선지. 정촉매는 반응의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기준이 낮아지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정촉매가 반응의 진행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내요 라고 적혀 있었던 거, 그거 적용해 주시면 되고, 이하의 설명도 다 맞는 말이니까 5번도 맞는 말.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